안녕하세요. 포유 환율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적정 주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삼천리 등 작전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지난해 테마주로 각광을 받은 대부분 주식들이 거품이 발생한 다음에는 그 거품 정도가 지나치게 크거든요. 작전주도 최근에 이제 작전이 노출되면서 고점 대비 한 50%, 60% 내려가는데 거의 일주일도 안 걸리고요. 테마주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은 고점 대비 한 두 달 만에 한 50% 내려가는 게 다반사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적정 주가 개념을 따져야 돼요. 적정 주가를 산출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작전 세력이나 테마주 추천하는 분들은 그 적정 주가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겠지만은 이제 성장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거품이 발생하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성장주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우그룹이죠. 대우그룹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장성이 뛰어났던 주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대우그룹이 파산해 버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장성은 대단했단 말이죠. 3대 재벌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 수익성이 수반 안 되다 보니 금리가 올라가거나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해 버리면 그 파산 내지는 부도로 이어지거든요. 다른 테마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021년부터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는 테마주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2022년에는 그 테슬라, 엔비디아까지 그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좋은 주식은 아니다. 좋은 주식과 좋은 회사는 다르지요. 좋은 주식은 주가까지 저평가돼야 되는 거죠. 즉 영업 실적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 당시 주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업 실적이라면 그것은 좋은 주식은 아니다. 좋은 회사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대단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가 결정 원리는 성장성 중요해요. 성장성을 매출액 증가율을 가지고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성도 한 3년은 봐야 돼요. 2차전지처럼 최근 한 1년 동안 성장성이 뛰어나다가 최근에 와서 성장성이 정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은 이제 1년 정도로 보면 성장성이 뛰어나지만은 한 3년을 놓고 보면 성장성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영업실적 증가율이죠.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안정성까지도 봐야 된다. 안정성은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주당 순자산이 얼마인지 정도는 확인해야 된다. 또 부채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유동자산과 그 다음에 고정자산 비율도 체크를 해야 된다. 또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은 금리가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세 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에요.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성장성도
그 껍데기 성장이라는 거고,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정성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지, 즉 영업 실적이 수반되면서 매출액 증가율이 3년 이상 지속되는지가 중요하고, 또 투자 시점에 향후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 성장성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지난해 뭐 LS하고 풍산을 제가 추천을 했죠. 최근에는 또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했고, 또 제가 추천을 안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대표님이 투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게 적정 주가보다 너무 낮고 성장성도 보이고 수익성도 보이는 주식이에요. 그런 주식에 투자를 해야 그 주가가 2022년처럼 대세 하락 국면에서도 크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주가 결정 원리 때문에 이 적정 주가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전문가 한 90%는 성장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요.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1년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 또 비트코인 관련주, NFT 관련주, 그런 것들이 테마주이지만은 성장성도 사실 의문이죠. 그래서 성장성도 뒷받침되지 않고 수익성도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고점 대비 막 70%서 무너져 버린 거죠. 최근 그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적한 2차전지 주식, 특히 에코프로, 그 다음 에코프로 VM, 지난 2021년 대비 2022년 성장성은 아주 뛰어나지만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성장성은 정체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수익성도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또 제가 이 주식에 대해서 경고를 할 적에도 2분기의 성장성, 수익성까지도 또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2분기도 역시 1분기보다 그렇게 나아질 것이 없더라라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 삼천리, 대성에너지 여러 한 8개 주식 있죠. 작전주. 라덕연이라는 친구. 주가 결정 원리도 모르고 작전을 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전을 했겠죠.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성장성, 수익성 모두 의문이 되는 주식을 정해놓고 마치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량주의 개념조차도 모르고 작전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하튼 적정 주가보다 너무 비싸면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우량주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설사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또 엔비디아라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영업실적이라야 돼요. 영업실적이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최소한 한 1년 정도를 놓고, 그것은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좋은 회사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점검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예를 2개를 들어서요. 하나는 현대차,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차는 저평가되어 있어요. PR이 7.6배밖에 안 되고 20만원, 지금 최근에 한 6개월 만에 한 20만원 돌파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평가된 주식이고 좋은 주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적정 주가를 산출을 하는 기준의 대개 한 서너 개 정도 보면 되거든요. PR이 과연 몇 배냐? 우리나라 평균이 지금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는 7.6배니까 평균보다 한 20-30% 저평가되어 있죠. 근데 에코프로는 우리나라 평균이 10배인데 380배란 말이죠. 그 정도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배터리 아저씨는 이게 성장성을 가지고 뭐 미래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미래도 너무 지나친 그 10년 이후의 미래라는 거죠. 2년 후도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미국 같은 선진국조차도 PR을 1년 정도밖에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막 10년, 20년을 미래를 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배터리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수소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큰데, 또 전기차 회사들이 뭐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에코프로가 납품하는 그 전기차 회사는 뭐 위기에 직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에코프로도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10년, 20년 뭐 아주 장기를 가지고 뭐 미래 성장성을 얘기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성장성을 과장하는 거다. 2년 정도만 보면 된다는 것이 포요 환율 연구소 입장이에요. 2년 정도로 봐가지고 뭐 PR 100배 이상이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기업이 PR 100배라면 그것은 문제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EPS도 마찬가지지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뭐 2,000원, 1,000원 뭐 이 범위 내거든요. 3,000원 이하라는 거죠. 그런 주식이 30만원, 50만원, 80만원 가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주당 순이익이 26,000원이나 된다는 거죠.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주가는 더 싸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배터리 아저씨는 미래를 보자하는데, 그러면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감가상각비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미 궤도에 올란 주식하고 에코프로 같은 걸 동등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에코프로 주가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것도 설득력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에비타를 가지고 보더라도 감가상각비 감안해 가지고 보더라도 에코프로는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EPS를 보든 PR로 보든 또 주당 순자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뭐 6만 원이 안 돼요, 주당 순자산이. 여기에 과거의 영업실적이 다 녹아 있잖아요. 심지어는 감가상각비 중에서 지출되지 않은 내부 유보액도 있거든요, 에비타. 그것도 요 녹아가 있어요, 주당 순자산에는. 그런데 에코프로는 6만 원이 안 돼요. 근데 현대차는 31만 5천 원인데 현재 주가는 2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에코프로는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적정 주가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아저씨는 이해관계자지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금양에 근무를 하니까 이해관계자예요. 이해관계자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에코프로를 장미빛으로 보는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영업이익률도 그래서 봤어요. 앞 시간에도 제가 에코프로 영업이익률을 봤는데, 지난해에는 10배 정도 되다가 뭐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뭐 5.7%대. 에코프로 위엔도 마찬가지예요. 1, 4분기인데. 근데 현대차는 지금 뭐 궤도에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나 되거든요, 1분기.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추천해야 맞지, 에코프로를 추천하는 거는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추천했다. 그래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에코프로는 적정 주가가 20만 원이고 에코프로 BM은 5만 원도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엄청난 주식이 있냐 얘기하는 배터리 아저씨의 저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현대차를 간혹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자들 여러분들은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적정 주가, 특히 그 테마주 따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적정 주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2021년도 대부분 피해를 입었잖아요. 제가 심지어는 네이버조차도 40만 원 안팎할 때 이거 문제 있다 카카오. 왜냐면 그때 적정 주가를 산출한 거예요. 1년 후를. 근데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모두 1년 후를 보니 앞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 무릎에. 그래서 제가 매도 의견을 낸 거거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2차전지 주식도 적정 주가를 너무 지나치게 벗어난, 즉 PR이 100배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주당 순 자산이 현재 주가와 비교할 때 형편없이 낮은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지름길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